말씀드릴 김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여주에 출입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행정구역상 이천에 살고 있고요. 이천 시민이죠. 그래서 여주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방인이라고 저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데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여주 시민이 되기로 맘먹은 사람이거든요. 아직 살 때를 못 정해가지고 아직 못 왔는데 어쨌든 여주 시민이 되기로 맘먹은 저는 여주에 대한 애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정의 발단이 바로 이 세종대왕이십니다. 지금 막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전라도의 장성 혹시 아세요? 네, 그 장성이 강릉하고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요, 홍길동 뺏어가려고 싸웠거든요. 홍길동은 실존 인물입니까? 소설 속의 인물입니까? 소설이죠. 그런데 홍길동의 초상권을 가지고 장성하고 강릉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장성이 갖고 갔어요. 강릉의 변은 뭐냐? 허균, 그 저자인 허균의 고향이 강릉이다. 그러니 여기 거다. 근데 장성은 소설 속의 장성 지역의 우물에서 물 떠먹은 게 홍길동이었다. 둘이 싸웠는데 홍길동이 장성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가 전부 다 이 지역 발전의 핵심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 세종대왕이 저는 사실 여기 영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연관성이 있어요.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여주가 어떻게 하면 세종을 통한 미래 비전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요. 한번 차곡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가 한 번쯤 재현되면 끝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이미지 어떨까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땅콩, 도자기, 골프장 많고 쌀하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천이 유명하잖아. 사실 임금님표와 대왕님표가 싸워가지고 임금님표가 이겼어요. 같은 임금인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주에 와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든 느낌은 좀 안타까움이었어요. 늘 뒷꼬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주에서는 뭐가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어려운데 솔직히 한 번쯤 짚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이 안 된다. 지금 너무 여주가 축소됐다. 사람들이 나가긴 하는데 오질 않는다.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다 그만둔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는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홍길동 갖고 싸우는 세상에 세종대왕 여기 있고, 효종도 여기 있고, 명성황후, 뭐 서희장군, 이완장군,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안 써먹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전라도 쪽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전주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이런 입간판들을 보면, 그리고 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한참 아래인 순천만 그 정원 그 홍보하는 건데, 뭐 이렇죠. 나비고장, 국제도예날레, 이천, 평창, 오창, 장성, 뭐 파주, 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 발전 모델을 약진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여주는 쌀 갖고 승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쌀 갖고 승부 안 되거든요. 더 싹싹하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임금님표, 어디가 임금님표죠? 이천이 임금님표죠. 임금님표가 대왕님표를 누르는 바람에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는 정안휴게소라고, 저기 어디죠? 그 공주 쪽에 있는 휴게소의 화장실입니다.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봤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공주를 브랜드화해서 계속 소개하는 화장실 문들이 있는데, 여기 여주 휴게소입니다. 밋밋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백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주의 톨게이트입니다. 물론 전주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톨게이트 가지고 있는 데는 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주입니다. 그런데 여주가 하나의
큰 컨셉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현재 여기가 여주 톨게이트죠. 예.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주의 입간판인데, 제가 여주 이 고속도로를 드나들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쌀과 도자기로 지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여주가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뭐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죠. 진짜 뭐 디자인도 아니고 그냥 한번 앉혀본 건데,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해 나갈 수 있다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세종은 한글만 만든 분이 아니고 한글 너머에 있는 그분의 업적이 새롭게 부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향하는 강소국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전범국가입니다. 그 전범국가를 다시 전범 형태의 지역으로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위대한 정신이었죠. 그래서 저는 인문도시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고, 생생지락 여민락이라고 하는 세종의 백성 국가 통치의 기본적인 목적을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접목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문도시는 뭐 이게 책 들고 공부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들의 행복한 공동체 지역,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봤고요. 전 지난번에 이거 참 웃었는데, 세종대왕 마마 여주시의 영광을 되찾았나이다. 이제 그간의 서운함을 푸소서.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웃었습니다. 귀여우세요. 이거 어떤 로타리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카피하는 게 아니죠. 그 지역과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비전의 수립을 해야 되고, 가장 여주다운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건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날개 형상 참 멋집니다. 정말 이 만드신 분이 혹시 여주에 계신 예술가 분이신가요? 이거 혹시 어떤 분이 공모하셨군요. 어떻게 이 작품 만드신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자, 그래서 여주는 신기하게도 구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11만 정도 되는데요. 제 자료집에 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세종시대 한양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면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10개 권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그래서 첫 번째로 여주읍을 상업경제의 허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막 빨리 할 텐데 요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연결되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여주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지금 대왕님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브랜드 하나로 통일해서 신뢰의 상표를 올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주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생산 가공품들, 유통품은 빼고요. 생산 가공품들을 하나의 섬 안에, 이미지죠. 섬 안에 넣는 겁니다. 이 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산물들은 대단히 신뢰성 높은, 그리고 스토리가 입혀진,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마을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합니다. 수경으로 하는데요. 돈을 시중에 있는 거에 3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는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릴 때 동네 마을 주민이 다 나와가지고 씨 뿌리는 그 묘목이라고 하나요? 그 묘지에 둘러서서 노래를 합니다. 이 씨를 여기다 지금 뿌리니 잘 커서 이걸 먹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해요. 그걸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또 싹이 나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걸 음악을 들려주고 이래가지고요. 수경재배를 하는데 생산량도 되게 좋아요. 농약도 안 치고요. 거둘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상자에 담을 때 또 유치원생부터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얼마에 팔리냐면 시중에서 10,000원이면 그것만 30,000원에 팔리는데 인터넷에 딱 올라가자마자 30분 만에 다 매진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죠. 사람들은 이제 방울토마토가 됐든 딸기가 됐든 쌀은 어디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염원을 담은 하나의 농산물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여주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산물들이, 그게 농산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가공품일 수도 있고 예술작품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섬처럼 세종이 어짐을 베풀어서 신뢰를 담은 섬에서 만들어지는 이 산물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물론 판매사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마을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마을이 학교고 학교가 마을인데, 어떤 한 마을과 마을 내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교육마을로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그러면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그곳에 유치되도록 외부 내부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당도 들어가고 대안학교도 유치하고 청소년 수련 캠프도 들어가고 무슨 뭐 이런저런 시설 또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마을 하나를 통째로 교육마을화하는 거죠. 충분히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외국의 사례도 조사해보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힐링마을. 지금 힐링 대세거든요. 서울 사람들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다 힐링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먹장처럼 무너졌는데, 이런 힐링을 위해서 자연치유 프로그램, 전통약재, 건강주택, 무슨 뭐 다양한 단식원, 명상원, 찜질방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적단지처럼 클러스터화되면 이것 자체도 하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게 여주거든요. 이 열매가 여주입니다. 이 당뇨에 좋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도 특산물로 할 수도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농업마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농산물, 브랜드가 있는 농산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슈퍼에 가서 딸기를 살 때마다 찜찜해요. 항상 보면 정말 좋거든요. 때깔 좋고 크기 좋고 먹기 좋은데 집에 가서 뜯어보면 꼭 둘째 줄에 사단이 벌어져요. 다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인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꾸로 하면 혹시 안 될까요? 작은 거 위에 놓고 튼튼한 놈 밑에다 놓으면 혹 안 될까요? 저 그러면 그 집 갈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좋은 것은 시대는 이제 떠났습니다. 정말 이제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만으로 승부하는 게 내용이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술마을, 한 마을 통째로 예술마을입니다. 그냥 마을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된 큐레이터가 디자인한 하나의 전시공간이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헤일이죠. 파주에 있는 헤일인데 곳곳에 이런 디자인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한 마을이 자연 친화적인 예술 작품들로 꾸며지기 시작하고 벽화도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협찬을 얻어서 벽화도 좀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해나가면 얼마든지 외부의 방문객들을 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인마을, 이건 이제 글 쓰는 분들을 위한 마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마을, 청소년 및 발명가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적 실험기자재가 나오는 것. 사실 이건 세종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경복궁밸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경복궁 내에는 과학기술을 발명하고 인쇄기술을 키우기 위한 그 집적단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장영실이 많은 걸 만들어냈죠. 경복궁밸리가 사실 실리콘밸리의 원조입니다. 그거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그거 덮느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식당으로 위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막 밥을 해대고요. 사신들이 둘러보면 저기는 안 가셔도 된다고, 아녀자들이 들락거리는 밥 짓는 곳이라고 이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돌려보내고 가시면 다 걷어내고 거기서 기술 개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 발사체가 신기전, 막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기초적인 설계를 만들어내고요. 경복궁밸리가 원조입니다. 과학마을, 놀이마을 너무 좋죠. 뽀로로 재현도 하고요. 뭐 승마도 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마을 자체가 테마를 가진 마을로. 자, 이것도 아주 재미난 발상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기념할 만한 공간을 찾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건 차후에 그 자료를 좀 보시고요. 아주 재밌는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주밸리인데요. 사실은 여기 지역적 위치로 놓고 보면 제주도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제주도로 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환경 좋고 교통 괜찮고 생활 여건 괜찮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제 출입하는 곳에 쿠팡 말고 위메프 말고 또 뭐가 있죠? 티몬. 티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티몬, 쿠팡 이런 데 아세요? 뭐 생산하는 데도 없는데요. 직원이 3,000명이에요. 바글바글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쪽에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묶어서 가격 흥정을 하게 해주고 소비자들이 찾아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 지역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직원만 3,000명이면 그런 회사들 몇 개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전 그런 회사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터넷 세대, 나노 세대, 환경, 에너지, 통신 뭐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서울 시내에 비싼 비용을 주고 있는데 이곳에서 충분히 그런 경쟁력만 갖추게 해주면 여주별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여도 야도 떠나고 좌우도 떠나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차피 승과 패가 갈릴 수밖에 없지만 승자가 되신 분은 패자를 끌어안으시고 패자가 되신 분은 승자를 인정하고 그래서 여주발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로 자문위원처럼 이렇게 구성이 좀 되시면 조금만 포용력을 가지시고 조금만 용납해 주시면 그래서 정말 많은 역량 있는 분들이 의견을 갈리기보다는 세종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적군도 끌어안는 역량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고약해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고약해라는 신화 때문에 아마 지금도 상황이 복잡하면 고약하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임금 앞에서 대놓고 고함치고 막 걸어 나갔어요. 지금 대통령 앞에서 그러면 바로 그날로 모가지겠죠. 근데 임금 앞에서 제가 이런 정사를 행하는 임금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국가의 정사를 논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요. 근데 세종대왕이 오라고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서 또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융합되면서 하나의 위대한 전범 국가를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꿈이 공통의 꿈이 되면 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고 바로 저 날개, 멋지게 디자인된 이 날개를 이분에게 달아드리면 기가 막힌 여주로 20년이든 30년 후에 지금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 지역의 주인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이 지역의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